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운 헬라어 이용진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헬라어의 액센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액센트가 필요 없다, 액센트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너무 어렵다면, 액센트가 너무 어렵다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나는 헬라어 독해만 하고 싶다, 나는 크게 자세한 내용은 알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먼저 헬라어 액센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cute, circumflex, grave. 그런데 grave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주로 acute와 circumflex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circumflex도 비교적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니까 acute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 헬라어에서 circumflex와 grave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현대 헬라어에는 acute만 남아 있습니다. acute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좀 더 쉽게 헬라어 액센트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액센트는 어디에 붙을까요? 액센트는 반드시 모음 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에서 음절을 나누어야 됩니다. 모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음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음의 수에 따라서 그 단어에 음절이 몇 개 있다, 몇 음절 단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어 단어의 음절에는 세 개의 음절만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맨 끝에 음절,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끝에서 세 번째 음절, 그 세 음절에만 액센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음절만 자세히 주의해서 관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음절에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음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맨 끝에 음절을 울티마라고 부르고,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을 피널트라고 부르고, 끝에서 세 번째 음절을 안티 피널트라고 부릅니다. 끝에서 네 번째 음절은요, 거기에는 액센트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없습니다. 울티마, 피널트, 안티 피널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절에는 긴 음절과 짧은 음절이 있는데, 긴 음절은 당연히 장모음이 있는 음절을 긴 음절이라고 하고, 짧은 음절은 단모음이 있는 음절을 짧은 음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기억할 것은 오미크론 이오타 OE 그리고 알파 이오타 I가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올 때는 액센트에 관한 한 오미크론 이오타가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 알파 이오타가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간주한다. 다시 합니다. 오미크론 이오타 OE와 알파 이오타 I가 단어의 맨 끝에 올 때는, 맨 끝에 OE와 I가 올 때는 액센트에 관한 한 이중모음이 아니라, 장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간주한다. 이중모음은 장모음으로 간주하는데 O나 I가 단어의 맨 끝에 올 때는 액센트에 관한 한 단모음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액센트의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에큐트 악센트는 세 음절 어디에나 올 수가 있습니다. 울티마, 피널트, 안티 피널트, 세 음절 어디에나 에큐트는 올 수가 있다. 서컴플렉스는 마지막 두 음절에만 올 수 있다. 울티마와 피널트에 올 수 있다. 그레이브는 마지막 음절 울티마에만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레이브는 특수하게 맨 마지막 음절 울티마에 에큐트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앞 단어와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에큐트가 그레이브로 변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레이브가 오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 음절의 에큐트가 그 다음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레이브로 변하는 경우, 이 한 경우밖에 그레이브는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서컴플렉스는 짧은 음절에 올 수가 없다. 긴 음절에만 붙는다. 서컴플렉스는 긴 악센트입니다. 긴 악센트, 아주 긴 악센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음에만, 긴 음절에만 붙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뒤에 세 음절에 액센트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얼티마가 긴 음절일 경우에, 얼티마가 길 때 맨 앞 음절인 안티피널테에는 액센트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얼티마가 길 때는 안티피널테에 액센트가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얼티마가 짧고 두 번째 음절인 피널트가 긴 경우에는 피널트에 액센트가 온다면 반드시 서컴플렉스가 온다. 6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티마가 짧고 피널트가 긴 경우, 피널트에 액센트가 온다면 반드시 서컴플렉스가 온다. 에큐트가 올 수 없습니다. 얼티마가 짧고 피널트가 길 때 피널트에 액센트가 온다면 에큐트가 아니라 반드시 서컴플렉스가 온다. 6번이 서컴플렉스 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번이 서컴플렉스 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시 합니다. 얼티마가 짧고 맨 끝음절이 짧고 둘째 음절이 긴 경우 둘째 음절에 액센트가 온다면 반드시 서컴플렉스가 온다. 7번 긴 얼티마는 에큐트나 서컴플렉스 둘 중 하나 아무거나 가질 수가 있다. 8번은 아까 설명드렸죠. 액센트에는 일반 법칙이 있고 특별 법칙이 있습니다. 특별 법칙, 이 특별 법칙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반 법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동사의 액센트는 무조건 앞쪽에 붙는다. 동사입니까? 이 단어가 동사입니까? 액센트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명사의 액센트는 이 단어가 명사일 때는 원래 그 명사에 붙었던 그 액센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머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변화가 생길 시에는 예를 들어서 얼티마가 어미 변화로 길어진다거나 짧아진다거나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자리로 이동한다. 얼티마가 길어지면 안티피널트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리로 피널트로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이동한다. 그래서 명사의 액센트를 정할 때는 반드시 그 명사의 주격 단수의 액센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실제로 어떻게 액센트가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마가복음 6장 41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묘사하는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라본투스 펜테 알투스 카이투스 두오 익투아스 아나블레파스 에스톤 우라논 율로게센 카이 카테 클라센 투스 알투스 카이 에디두 토이스 마테타이스 아우투 키나 파라티토신 아우토이스 카이 투스 두오 익투아스 에메리센 파신. 그리고 그 5떡과 물고기 그 2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찢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2 물고기도 똑같이 하셨다.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인데 이 오타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레이브가 있죠. 그레이브. 왜냐하면 카이라는 단어가 뒤에 단어를
그리고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단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에큐트였는데 그레이브로 바뀐 것입니다. 카이는 그리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어떤 단어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카이는 뒤에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반드시 뒤에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에큐트가 그레이브로 변합니다. 라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레이브로 변하죠. 펜테 다섯인데 펜테는 몇 음절입니까? 엡실론이 두 개 있죠. 그래서 2음절 단어입니다. 에큐트가 앞에 음절 피널트에 왔죠. 에큐트는 어디에 나올 수 있는데 맨 앞에 왔습니다. 펜테는 다섯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알토스의 목적격 복수입니다. 알토스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 자리를 명사이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카이 위에 그레이브가 왔죠. 투스도 마찬가지고 듀오는 둘이라는 말입니다. 둘. 수사는 형용사에 속하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익투스는 물고기죠. 물고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자리를 지킵니다. 동사가 나옵니다. 아나블랩사스. 하늘을 보시고 아나라는 말은 위라는 말이고 블레포라는 말은 보단 말이죠. 그래서 위를 보시고 맨 끝에 있는 얼티마가 장모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널트에 에큐터가 왔습니다. 에스톤, 우라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율로게센 축사했다라는 말인데 네 음절 단어이죠. 세 군데에만 액센트가 올 수 있죠. 동사는 맨 앞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로에 오미크론에 에큐터가 왔습니다. 동사는 맨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카에는 그레이브가 왔죠. 그리고 카테클라센 센이 얼티마고 라가 피널트고 테크가 안티피널트죠. 요 세 음절에 어디에 오겠습니까? 안티피널트인 테크에 있는 엡실론의 액센트가 에큐트 액센트가 올 수밖에 없다. 동사는 맨 앞으로 간다 그랬죠. 투스, 알투스, 카이, 에디두. 오미크론 입실론이 장모음이죠. 그래서 장모음일 경우에는 에디두가 3음절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입실론이 장모음이기 때문에 얼티마가 길 때 안티피널트 액센트가 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피널트에 에큐트가 왔다. 토이스, 마테타이스 그 제자들에게 원래 마테테스의 그 액센트가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우투도 대명사죠. 그의라는 말이죠. 히나도 원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파라티토신 나누어 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5음절의 단어입니다. 파라티토신 그죠? C는 얼티마고 토는 피널트고 T는 안티피널트죠. 요 세 개 올 수 있는데 얼티마가 짧고 피널트가 길죠. 그래서 두 번째 액센트가 와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컴플렉스가 왔다. 그래서 오메가 위에 서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원래 자리를 지킵니다. 카이, 투스, 듀오 마찬가지로 익투아스 마찬가지고 에메리센이 몇 음절 단어입니까? 맨 끝에 n 그리고 리스, 에메리센 그죠? 에메리센 4음절 단어이죠. 에큐트 액센트가 왔습니다. 어디에 와야 됩니까?
세 번째 안티피널트에 와야 됩니다. 동사는 맨 앞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끈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은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의 산상설교의 본문입니다. 3절 마카리오이 호이 프토코이 토 프노이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호티 그 이유는 아우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들에게 하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마카리오이 호이 프토코이 토 프노이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호티 그 이유는 아우톤 그들에게 에스틴 있다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마카리오이 이거는 명사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 지킵니다. 원래 자리를 지킵니다. 호이도 마찬가지고 호이도 관사죠. 관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도 마찬가지고 4절 마카리오이 호이 펜툰테스 호티 아우토이 파라클레테손타이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라클레테손타이 볼까요? 파라클레테손타이 유금절 단어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세 음절에만 액센트가 올 수 있죠. 그런데 맨 끝에 I, 알파와 이오타가 있기 때문에 이 알파와 이오타는 이중모음이지만 장음으로 봅니까? 단음으로 봅니까? 단음으로 보죠. 그래서 끝에 세 번째 안티피널트에 해에 에큐트가 왔다. 이해되시죠? 5절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에이스 클레로노 메수신 텐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클레로노 메수신 볼까요? 이것은 몇 음절 단어입니까? 클레로노 메수신 6음절이죠. 6음절 끝에서 세 번째 안티피널트에 에큐토가 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문장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주의 만찬의 장면을 묘사한 그런 구절입니다. 에고 가르 파렐라본 내가 받은 것입니다. 아포투 큐리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오티 호 큐리오스 예수스 주 예수께서 엔테 눅티헤 파레디데토 넘겨지시던 그 밤에 잡히던 그 밤에 엘라벤 잡았습니다. 알톤 떡을 그리고 유카리스테사스 축사하시고 에클라센 떼어서 카이 에이펜 그리고 말했습니다. 투토무 에스틴토 소마 이것이 나의 몸이다. 토 휘페르 히몬 너희들을 위한 투토 포이에테 이것을 행함으로 에스텐 에멘 아남네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호사우토스 동일한 방법으로 카이토 포테리온 그 잔을 잡았습니다. 메타투 데이프네사이 저녁 먹을 때에 레곤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잔을 잡았습니다. 투토토 포테리온 이것은 잔이다. 헤카이네 디아테키에 새 언약의 잔이다. 에스틴 엔토 에모 하이마티 나의 피로 세우는 나의 피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투토 포이에테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에스텐 에멘 아남네신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고 갈 파렐라본. 파렐라본이 몇 음절입니까? 몇 음절 단어입니까? 파렐라본 4음절이죠. 그래서 안티피널트에 에큐트가 왔습니다. 동사는 맨 앞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포 투 퀴리우 호카이 파레도카. 파레도카는 몇 음절 단어입니까? 파레도카 4음절이죠. 그래서 안티피널트에 에큐터가 왔습니다. 오티호 퀴리오스 예수스 엔테 누티. 세 번째 줄에 파레디데토. 파레디데토 5음절 단어이죠. 5음절 단어인데 끝에서 세 번째인 안티피널트에 에큐터가 왔습니다. 엘라벤 잡았다는 말이죠. 엘라벤 3음절 단어이죠. 맨 앞에 안티피널트에 에큐터가 왔습니다. 알톤 뜰을 잡아서 카이 유카리스테사스. 유카리스테사스 5음절 단어인데 아스가 맨 끝에 아스가 장음이죠. 아스는 장음입니다. 장음이 왔기 때문에 피널트 밖에 액센트가 올 수가 없다. 아스가 장음이기 때문에 피널트 밖에 액센트가 올 수가 없다. 안티피널트에는 액센트가 올 수가 없다. 아스가 길 때는 얼티머가 길 때는 액센트가 피널트까지 밖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피널트에 에큐트가 왔습니다. 에클라센 떼다 말이죠. 떼다. 에클라센 4음절이죠. 그래서 얼티머가 짧기 때문에 안티피널트에 에큐트가 왔습니다. 에이펜 보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줄 에이펜 보십시오. 에이펜은 얼티마가 짧고 피널트가 길죠. 얼티마가 짧고 피널트가 길 때 피널트 액센트가 온다면 뭐가 온다 그랬죠? 서컴플렉스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얼티마가 짧고 피널트가 길 때 피널트 액센트가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컴플렉스가 온다. 투토 무 에스틴토 소마 토 휘페르 휴몬. 투토 포이에이테. 투토 포이에이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이에이테. 3음절 단어죠. 그런데 얼티마가 짧고 A가 길죠. 이중모음이죠. 그러니까 A에 액센트가 온다면 반드시 서컴플렉스가 온다. 에스텐 에멘 아남네신.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호스 아우토스 카이토 포테리온 메타토 데이프네사이 레곤. 레곤 볼까요? 레곤 2음절 단어이죠. 그래서 맨 앞에 에큐트 액센트가 옵니다. 토토 포테리온 해 카이네 티아테케 에스틴 엔토 에모 하이마티. 투토 포이에이테. 또 포이에이테 나오죠. 포이에이테 3음절 단어인데 얼티마가 짧고 피널트가 긴 경우 그리고 피널트 액센트가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컴플렉스가 온다. 호사키스 해안 피네테. 마실 때마다 할 때 피네테 3음절 단어이죠. 피네테. 그래서 안티피널트에 에큐터가 왔다. 에스텐 에멘 아남네신.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남네신 볼까요? 아남네신 4음절이죠. 그래서 안티피널트 뒤에서 세 번째 음절에 에큐터가 왔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조금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이 가면 이해가 되니까 천천히 포기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헬라어 공부에 임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라어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해석하고 잘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